주말에 어김없이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한 트위터 계정이 2023년도에 불장, 이 황소장을 표현한 짤이다. 25,000달러를 결국 뚫지 못한 황소. 이 짤 보고 나서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0의 벽이 굉장히 견고했었나 봅니다. 당연히 농담이고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보도록 할 텐데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것을 누구나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암호화폐 업계를 공격하는 미국의 정부 기관들의 행태를 본다면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 고문이 말하기를 바이든 정부는 CBDC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착착 진행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업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그 뒤에 바이든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불거진 실버게이트 사태, 뱅크런 소문까지 돌았었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급기야 암호화폐 관련된 지불을 하는 네트워크 운영을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네트워크 이름은 실버게이트 은행 거래소 네트워크로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US, 크라켄, 제미니 등등이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을 제공받고 소비자들도 빠르게 입출금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게 막혔습니다.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계 거래소들 뿐만 아니라 달러를 취급했었던 다른 거래소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유명한 파생상품 거래소죠. 바이비트 역시 은행 송금을 통한 미국 달러 입금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들의 파트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그 파트너가 실버게이트가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위프트, 실버게이트 압박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달러 유동성을 계속해서 끊어 나가고 있는 바이든 정부. 한편 실버게이트가 최근에 반등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블랙락이라든지 시타델 같은 유명 헤지펀드가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었는데요. 시타델이 어쩌면은 실버게이트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실버게이트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와 시타델이 척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블랙락 같은 경우도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간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뒷배경에서 권력의 암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된 퍼드, 테더 퍼드를 이번에 다시 한번 퍼뜨리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활용해가지고 테더가 2018년도에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라면서 다시 한번 테더를 까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테더가 과거에 가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거래를 했다. 혹은 일부 계좌에서는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까지 도와줬다.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도 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등등을 나열하면서 테더사를 무슨 마치 범죄 집단 회사처럼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자 테더 측에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뭔 개소리냐, 니네는 왜 이렇게 우리를 예전부터 괴롭히고 있느냐. 해당 기사는 전적으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세계적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KYC,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TO도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테더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나은 미디어가 필요하다. 자, 근데 사실은 알고 있겠죠. 이게 노골적으로 달러의 직접적인 유동성을 끊으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하나둘씩 공격하고 있다는 것. 바이든 정부가 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SEC가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날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SEC 관계자는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SEC는 바이낸스 US를 미등록 증권 판매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다가 조만간에 바이낸스 US를 상대로 또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소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제재를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잡들이 하면서 나중에는 미국의 CBDC를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라이벌 죽이기죠.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야말로 미국 정부나 다른 여러 나라 법정 화폐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힘을 약화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IMF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입에 거품을 막 물어대면서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G20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금지시킬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CBDC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서방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 국가 쪽에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있다라고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전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패배를 했느냐? 그것은 또 전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채택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친 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기타 소식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노브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오디널스 NFT 프로토콜이 출시가 되었고 활용이 또 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트코인 NFT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올해 여름까지 비트코인 NFT 관련 상품, 서비스 등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NFT를 발행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희귀성이나 퀄리티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NFT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는 가정하에 스택스 같은 경우 지금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이 어딘지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 불장까지 기다린다면은 NFT, 비트코인 NFT 활성화와 함께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어서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찬양론자인 맥스 카이저가 최근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옆에 나이프켈레 대통령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매거진, 어떤 매거진인지 몇 월 달치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매거진 해당 페이지에 비트코인 개인 키를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20개에 달하는 개인 키를 숨겨놨는데, 이거 찾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비트코인 20개를 저기다 숨겨놓겠느냐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모르니 한 개라도 지대로 숨겨놨다라면 정말 재미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주말 동안의 장세를 보더니 야, 이거 봐라, 정신병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 횡보, 환상의 개다리춤을 추고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계속적인 부정적인 장세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일례로 S&P 500이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저항에 막혀가지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추세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맞고 반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엔 반등하지 못하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흐르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불안한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이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19,730달러가 그럴듯해 보인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레몬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숏을 쳐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자신이 보고 있는 지표상에서 롱 시그널이 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주말 반등 가지야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큰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좋았었던 분위기가 한방에 뒤집어진 상황. 이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불장이 지금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지대로 된 지대불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다음 반감기와 함께 다가오는 불장을 준비를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계속된다. 지금 보시는 무슨 트럭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음식을 파는 트럭인 것 같죠. 추라스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과테말라의 한 상인의 트럭입니다. 과테말라. 다음으로는 스페인의 한 광고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집을 사라면서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로 집 3채 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